손학규 대표님과 함께하는 소상공인 현장 방문 간담회를 주제로 해서 여러분 모였습니다. 오늘 올해 2019년은 여러분 하신 일 모든 일이 흉통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바른미래당을 이끌어가시는 손학규 대표님 모셨습니다. 최고위원님에서 부성부 지역위원이신 하태경 최고위원님, 김삼화 수석 대변인 겸 의원님이십니다. 김삼화 의원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바른미래당 최도자님 오셨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를 이끌어 가시는 최성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과 긴밀한 협조를 하고 계시는 조정환 전국컴퓨터기구협의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직능단체 회장님이십니다만은 김상규 한국 스포츠 마사지 총연합회 회장님,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오셨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드리겠습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종로지회 이근재 회장님 오셨습니다. 우리 제대로 읽기 협회 박창숙 회장님, 한국인터넷 콘텐츠 서비스 협동조합 최윤식 회장님, 소상공인연합회 생계형 적합업종 추진단 소치영 공동위원장님, 서울중구 소상공인연합회 강문원 회장님, 그리고 대림상가 가리주회 이사명단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동섭 이사님, 박춘현 이사님, 김하엽 이사님, 고영계 이사님, 박준배 이사님, 안경문 이사님, 김학주 이사님, 이신영 감사님, 그리고 컴퓨터 기구부 유통협의회 부회장님단 이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서간 부회장님, 김명전 이사님, 이효춘 센터위원장님, 송종수 한국실버 휘트니스 중앙연합회 회장님, 미녀가수 남혜성님, 대림상가 개발위원 최상기님, 대림상가 INU 대표 박병진님, 대림상가 썬조명 대표 이범용님,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 다 우리 국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을 소개드려야겠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이라 생각을 하겠습니다. 많은 양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저희들과 공동 주최를 한 소상공인연합회 최성재 회장님께서 인사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어제 우리 저희 연합회 하셨을 때 우리 대표님 오셨고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저희가 많은 희망적인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현장 방문입니다. 사실 10년 돼갖고 대부분 분들이 국회에 대해서 정쟁이니 이렇게 보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현장에 이렇게 나와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부분이 사실 정치의 본의가 기초라고 할 수 있죠. 손학규 대표님께서
그래도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개발 이슈도 있고 대림상가를 이렇게 오셔갖고 대림상가에 관련된 내용들부터 들으시고 또 지역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시겠다고 이렇게 오셨습니다. 상당히 바쁘실 텐데 와주셔서 다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잘 아시겠지만 지금 날씨만큼이나 소상공인들 상황은 되게 어렵습니다. 뭐 업종별로, 지역별로 지금 상당히 힘든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소상공인들이 뭐 엄청 많이 바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좀 열심히 살면은 최소한 그래도 굶어 죽지는 않게끔 만들자 그런 사회가 되는 것이 사실 건전한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런 사회가 지금 만들어지지 않고 있고 도리어 거꾸로 역행하는 부분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사실은 대기업들이나 이런 부분들한테 침체를 당하고 또 오래된 문화유산 같은 정말 지역 상권들도 계속 재개발로 인해서 상권을 계속 지역의 오래된 상인들은 내쫓김을 당하고 아니면은 업종이 변화된 모습에서 각종 규제나 이런 법률 때문에도 정말 어려움이 가지게 되고 모두 잘 아시겠지만 이제 최저임금 때문에 자그마치 2년 동안에 30% 가까이 임금을 올리면 어떻게 누가 견뎌내겠습니까? 근데 보통 동네 설렁 땅값을 2년 동안 30% 올렸다고 생각하면 아마 사 먹을 사람이 없을 겁니다.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도리어 거꾸로 우리 손학규 대표님 그렇던 우리 바른미래당 의원님들의 역할이 저희한테는 정말 더 저희 희망을 갈구하게 됩니다.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많은 거대 정당이 있겠지만 이 거대 정당이라는 것이 자신들의 어떤 가두리 안에서 그냥 프레임에만 갇혀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정말 우리가 국회를 뽑아주는 유권자라면 대사주를 한다면은 제대로 된 우리의 목소리가 발현될 수 있는 정치 세력화가 이제는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윤 대표님께서 지금 주장하시는 그 일반 서민들이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정치구조 개혁이 저희들한테는 어떻게 절박한 현실하다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의가 반영된 정치 세력화가 된다면은 민생을 챙기는 많은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정부나 여당에서 계속 지금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저희한테 실감되지 않는 이유는 저희들이 현장을 모르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손학규 대표님과 우리 하태경 최고위원님, 우리 김삼화 의원, 최도자 의원님께서 오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사실은 한꺼번에 모든 걸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대표님한테 진솔하게 우리가 정말 처해진 환경을 얘기를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우리 생각과 한꺼번에 다 해결하지 못하겠지만 들어주셔서 해결점을 한번 같이 찾아보는 시간도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들이 계속 정치 세계에서도 이루어지고 자주 민생 현장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손학규 대표님과 찾아주신 우리 바른미래당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현장에서 정말 하루하루 힘들지만 그래도 열심히 성실하게 사시는 우리 대림상가 또 지역의 청계천 또 개발 이슈 때문에 고생하시는 우리 청계천 비상대책위원회 그다음에 업종별 또 지역 임원 소상공인들 임원들께 그래도 이럴수록 더 우리가 용기 내서 사회적 책임도 다할 수 있는 소상공인들이 어떻게 보면 투쟁보다는 그래도 더 어려운 약자를 도와주는 정말 합리적인 사람들이다. 따스한 집단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주신 우리 최성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회장님 계획하신 올해 모든 일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한 두 분 정도 새로 소개를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서울 지하도 상가 상인연합회 강계명 회장님 오셨습니다. 전통 한복 동양 자수 보존회
황신혜 원장님. 예, 바로 우리 손학규 대표님 간담회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만은 우리 국회의원님들 세 분이 오셔서 신년 인사 말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태경 최고위원님. 나중에 우리 간담회. 최고위원님들 말씀. 사실 지금 최저임금이 너무 많이 올라갔죠. 이렇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청와대에서 지금 대통령하고 함께 비서진 일을 하는 친구들이 저하고 나이대가 비슷한 옛날에 학생 운동하던 세대가 많습니다. 오늘인가 내일인가 나간다는 임종기 실장을 포함해서 그 사람들 특징이 자기 돈으로 열심히 해서 자기 돈으로 월급 줘보고 이렇게 생활해 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냥 이제 남은 거 이제 싸워가지고 데모해가지고 가져오고 뭐 이런 건 잘하지만 성실하게 부를 일구어서 또 저도 직원들 한 30-40명 데리고 조그만 단체지만 봤거든요. 그러면 그게 사실 월급 주는 그 하나하나가 굉장한 책임감이 필요하고 그 어려움, 고통 이런 고뇌를 안 겪어본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월급을 이렇게 급속히 올린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 사회를 멍들게 하고 경제를 엉망으로 하는가에 대한 자각이 없기 때문에 이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이런 뭐 국민들이 모르모토도 아니고 그죠 흰지도 아니고 국민들 상대로 정말 실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중에는 실험. 그래서 근데 더 큰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 지금 우스갯소리로 김정은하고 민노총만 챙기지 다른 사람들은 국민도 아니라는 거예요. 맞아요. 결과적으로 그렇잖아요. 민노총은 지금 뭐 노조 인구가 한 20-30만이 더 늘고 원래 노조라는 게 그렇잖아요. 노조라는 게 일자리가 희귀해야 노조의 가치가 올라가요. 왜냐하면 내가 바깥으로 내팽개쳐지면 일을 못 찾는다 해야 이 노조에 매달려가지고 내 일자리를 보호해달라. 그렇잖아요. 그 안에 일자리를 보호해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민노총은 이 최저임금을 올려야 자기들은 안 잘리니까 계속 올라가거든. 근데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거나 사업을 뭐 못하거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최저임금 급속 상승 이 정책은 약자를 더 힘들게 하는 아주 정말 나쁜 정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재작년부터 최저임금 올릴 때부터 이거는 죽어도 하면 안 된다. 경제가 급속도로 악화되고 실업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특히 20대 젊은 층한테도 이건 독이다 약이 아니다. 근데 실제로 다 그렇게 되고 있어요. 되고 있는데도 아직까지도 정신 못 차리고 올해도 뭐 최저임금 올해는 최저임금 올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최저임금 안 올려야 돼요 올해는. 그래서 제가 이번 달 내로 저희 당 의원님들하고 같이 최저임금 동결법을 발의할 거예요. 올해 진짜 0% 올리면 안 된다. 그리고 거기다가 제가 다른 나라 다 조사해 봤는데요. 최저임금은 딱 공식이 있어요. 어떤 공식이냐?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다가 GDP 상승률 더한 거 이상으로 안 올려요. 전 세계가 그래요. 딱 공식이 있어요. 그 이상은 안 올려요. 그러면 우리가 GDP가 한 3%, 2-3% 물가 상승률이 한 2% 이러면은 맥시멈 5% 이상으로 안 올리는 거예요. 최저임금은. 그러면 작년 재작년 합해봐야 5% 정도씩 올리는 게 적절하지. 그 이상 근데 뭐 30%는 올리고 또 그 주유수당 같은 경우는 이건 과거에는 형사처벌을 안 했기 때문에 주유수당 사실상 대기업 빼놓고는 그렇게 적용이 안 됐는데 주유수당까지 하면 거의 50%가 오르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까지 거의 2년 만에 50% 올리고 5년 대비하면 지금 100%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 정말 미쳐 날뛰는 이 최저임금 정책을 반드시 잡고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대통령한테도 올해만은 올리지 말자, 동결하자. 그래서 저희 당이 그 법을 발의하면 대통령이 좀 같이 협력할 수, 저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봐요. 만약에 자기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반성을 한다면. 그래서
국민한테 사죄한다는 의미에서 올해만은 최저임금 동결법을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대통령 최고위원님 감사합니다. 그 두 분의 의원님들 먼저 간단한 덕담을 듣고 우리 대표님 간단히 들어가겠습니다. 김삼아 의원. 예, 안녕하세요. 바른미래당의 수석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삼아 의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국회에서 최근까지는 지난 상반기에는 판노위에 있었고요. 우리 하태경 최고위원님과 같이 판노위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산자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상공인 분들하고는 상당히 밀접한 그런 상임위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우리 하태경 최고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최근 2년 동안 최저임금이 29% 그러니까 30%가 올랐죠. 거기다가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10,000원을 넘는다는 것은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사실은 최저임금을 올려서 어려운 사람들의 임금을 올려주겠다 하는 게 이제 기본 목표인데 최저임금이. 그러나 최저임금을 많이 올리면 결국은 최저임금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이 무인 자동화라든가 임원을 줄인다든가 이러면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의 일자리가 더 줄어들게 되는 그게 바로 최저임금의 역설인 겁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 아마 최근에도 우리 바른미래당에서도 작년부터 계속 최저임금을 2019년에는 동결하거나 아니면 늦어도 적어도 하반기 이후부터 올리는 쪽으로 그 최저임금법 부칙을 개정을 하자 하는 그런 말을 계속 했지만 아직까지 정부가 그거를 수용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하태경 최고께서 최저임금 동결하는 그 법을 발의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바른미래당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승지 회장님이 가셨는데 아마 가신 거 아니에요? 가셨죠? 네. 올해 소상공인 연합회에서는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을 꼭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산자위에 중소기업 벤처 법안 소위에 있습니다. 법안 소위에서 잘 살펴보고 통과될 수 있는데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새해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고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바른미래당 원내부대표 최도자 의원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반갑고요. 배가 고파보지 않는 사람은 배고픈 사람의 심정을 모르듯이 여러분들과 같은 생활을 안 해봤기 때문에 아마 정책을 잘못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방금 우리 하태경 최고위원과 김삼아 의원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저 역시 여러분들께 힘을 보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김범 국회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한학교 대표님의 인사 말씀에 이어서 바로 간담회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한학교 대표님 맞이해 주십시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이렇게 이 오늘 자리를 꽉 채워주신 여러분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장사가 힘드시고 힘드시면 이 추운 날씨에 가게 보는 것도 아주 참 꽉 자리를 채워주셨습니다. 지금 방금 올라오는데 우리 대표 옆에 조그만 구멍가게 있죠. 그 아주머니 우리 조정환 회장님이 인사하시라고 그러니까 바로 하시는 말씀이 장사가 너무 안 돼요. 좀 살게 좀 해주세요. 저한테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어제 지금 최순재 회장이 급한 일이 있다고 하고 세수방에 나가셔야 된다고 말하셨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 10년 할애를 했습니다. 저 들어가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10년 할애를 여러 군데 갔었는데
5당 대표가 전체가 모인 거 어제 처음이었어. 원내대표하며 장관, 수석,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한 10명으로 들어오고. 사람들이 그런 느낀 거예요. 제대로 해줄 건 안 해주고, 그러고서 소상공인들이 지금 들고 일어날까봐 난리가 나거든요. 그럴 수밖에요. 어떻게 5년에 29.1%, 이게 말이죠. 1년 첫째 16.4%, 그 다음에 10.9%인데, 2017년 12월 말하고, 2019년 1월, 그러면 불과 1년 하루 사이입니다. 그 사이에 1년 만에 29%가 오른 겁니다. 거기에다가 주유수당 토요일이라는 거 일주일에 하루 하는 거를 갖다가 더 최저임금에다가 산입을 했습니다. 1년 동안에 오는 게 1,30원 된다. 어떻게 장사를 하는가? 요즘 보면 저녁을 먹다 보면 9시, 뭐 그전에는 저녁 먹다가 술도 한잔하고 그러면 9시 넘고 10시 넘고 11시도 그러지 않습니다. 9시 넘어서는 병원에서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이러는 사람들이 8시 한 45분 정도 짐 싸고 나가고 그러니까. 그러면 주인 혼자서 그 뒷정리를 다 하고 그래야 되니까 그 불안해서 앉을 수가 없고 나와보면 깜깜합니다. 우리나라가 자영업자가 25%, 어떤 분야에 7%라고 하는데, 4사람 중에 한 사람은 뭐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근데 자영업자를 이렇게 해서 완전히 죽여놓고서는 경제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고, 가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나라 자영업 비율이 세계적으로 제일 높습니다. 미국, 유럽 그런 데 10%인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산업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자영업자 다 죽여버려갖고, 그러고선 자영업 구조를 낮추려고 그러나, 죽이는 건데, 근데 죽는 사람이 어디로 가느냐, 이게. 정부에서는 얘기합니다. 고용 안정자금 내준다. 13만원을 15만원으로 올려준다. 카드 수수료 뭐, 2%를 1%를 내고, 같은 경우는 0%가 하겠다. 장사가 돼야지 카드 수수료를 낮추는 게 의미가 있죠. 일정 제한을 한다고 해서 몇 미터이냐 아니면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장사라는 시장에서 돌아가는 건데, 시장이 돌아가야지 그 다음에 세금을 낮춰주든지 카드 수수료를 낮춰주든지 그 다음 건데, 장사를 전부 다 죽여놓고 그 다음에 카드 수수료 낮춘다고 뭐 고용 안정자금 준다고 뭐합니까? 제가 당 대표가 되고 몇 달 동안 한 얘기 딱 한 가지입니다. 경제관에서는 대통령이 경제 철학을 바꿔라. 경제는 시장에서 움직이고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거다. 정부에서 예산으로 일자리 만든다. 헛소리도 하지 마. 그리고서는 처음부터 계속해서 작년 9월이죠. 내년 1월, 지금 1월. 그래, 10.9%를 또 올리면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다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동결 안 됐지. 정 안 되면 6개월이라도 연기해라. 곱하기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런 제거 안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렇다고 쳐요. 자유한국당 경제상공인들 뭐 자영업자들 돕는다고 그러고서는 그 사람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경제 망해야지 우리가 왜 이 경제 행복에 해주지 이런 얘기를 뒤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태경 의원이 나와서 우리 이제 법으로 만들겠다고 하는데, 사실 지금 법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할지 참 걱정이에요.
여러분들이 오죽 답답하면은 그 힘없는 바른미래당한테 무슨 얘기 좀 해보고 무슨 얘기 좀 들으실까 하고 이렇게 나오셨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어제 오늘 뉴스 들으셨죠? 청와대 행정관, 5급 행정관, 6인 참모총장을 국방부대 카페에 불러가고서는 국방부 인사 협의를 했다는 거예요. 대통령의 인사 철학을 얘기했고 국방부 6인 참모총장의 이제 진급 계획을 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2017년 9월이니까 이 사람들이 집권하고 몇 달 뒤에 얘기해요. 이 사람들이 촛불혁명으로 집권하고서는 전력을 행사를 한 겁니다. 그게 결국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2017년에 국가에서 재정이 부족하면 국채를 발행합니다. 그런데 그때 세수가 너무 넘쳤어요. 그래서 기재부의 기획재정부의 실무자들은 올해는 국채 발행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올렸어요. 그랬더니 장관이 39.4%의 국제 비율을 유지를 해야 된다 이랬다는 거죠. 근데 장관이 그 장관 말이 아니고 경제비서관이 그거 국채 계속 발행해야지 국채 발행 안 한다는 보도자료 절대 없애라 이랬대요. 경제 운영하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철학이 이겁니다. 세금이 많이 거쳐서 채권 발행할 필요가 없는데 그래도 2017년은 통계상 박근혜 정부의 일이 되니까 박근혜 때 국채를 많이 발행했다 이 기록을 남겨놓고 싶은 겁니다. 그러고서는 국채 발행해서 여윳돈을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2018년, 2019년에 쓰겠다 이 얘기예요. 바로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철학이 이념 편향적인, 운동권 지향적인 이런 걸로 우리 국민들 임금이 낮으니까 최저임금 높여야죠. 맞습니다. 최저임금 높여야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대통령 후보들이 전부 다 최저임금 10,000원으로 올리겠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막상 집권을 해보면은 이게 사실이 아닌 걸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취소를 해야죠. 이 사람들 대통령 공약을 어떻게 취소하느냐고 그러죠. 웃기지 마십시오. 대통령이 광화문 시대 열겠다고, 광화문 종합청사에서 사무실 만들겠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공약을 했습니다. 내 그때 선거 때 공약을 한 거 보고 저 사람 뭐 하는 짓거리야? 아니 대통령이 광화문 그 청사에 와서 어떻게 일을 합니까? 어떻게 거기서 손님을 접대하고 거기서 어떻게 무슨 일을 한다는 겁니까? 미국 대사 신임장 민경식 국가 원수들 만나고 그러는데 광화문 청사에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게 포퓰리즘입니다. 근데 왜 엊그저께 누가 나와가고서는 풍수도 있고 그래서 옮겨야 되는데 비행장도 그렇고 지금 당장 장기적으로 어쨌거나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되는 거는 고쳐야죠. 광화문 시대 열겠다는 거 안 되겠다고 그래서 취소를 했는데 최저임금 10,000원 올리겠다. 이거 이랬다가는 우리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큰일 나고 우리나라 경제 자체가 뒤집어진다. 임금을 올리니까 여러분들 임금을 올리니까 줄 돈이 없으니까 사람을 잘라야 되잖아요. 임금 올린 것대로 주다 보니까 주인이 사장이 이 노동자보다 더 남는 게 적은 이런 주택가게들이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정말 저는 답답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여러분들에게 무슨 해결책을 드리기보다 정말 답답한 마음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의논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참 뭐 대기업 회장들한테는 이제는 기업이 경쟁력도 국가보다 높아지고 기술력도 그 중앙정부보다 기업이 더 높아졌으니까 여러분들이 마음껏 하시고 정부에 상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경제를 일으킨다고 생각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소상공인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하튼 지금 최저임금법을 뭐 고쳐서 동결을 한다든지 또는 뭐 할 수 없습니다. 그 정부에서 이게 그 소상공인들 손해 보니까 뭐 임금 보전을 해달라, 또 카드 그 수수료를 낮춰달라, 또 뭐 없애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이게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고 지금 선거철도 아닌데 정권 뒤집자고 할 수도 없고 말이죠. 그다음에 뭐 당장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회를 당장 바꾸자고 얘기를 할 수도 없고. 우리나라 이 제가 정치인으로서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은 맞진 않겠습니다만 이게 국회가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말을 할 수 있는 국회가 돼야지 말이죠. 여러분들 다 지역에 국회의원들이 있을 텐데 국회의원들 만나면 우리 장사 잘 됩니다. 이게 경제 잘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죽겠다. 경제 바꿔라. 최저임금 그 동결해라. 이게 뭐하는 짓거리냐 이렇게 늘 얘기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여당 국회의원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금 국회를 전부 다 장악하고 있는데 국회에 와서 그런 얘기 한마디라도 하는 국회의원 봤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거 경제 성장 이거 잘못됐다 이거 고쳐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 국회의원 단 한 사람이 한마디라도 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언론 인터뷰를 하고 TV에 매일 나오고 그러는데 그 TV에 나온 여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다만 어떤 한 사람이라도 소득주도 성장에 문제가 있다, 최저임금 인상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국회가 허수아비인 거예요. 그래서 국회를 제대로 국민의 뜻을 반영을 하는 국회로 만들자. 그게 선거제도를 바꾸자는 것이고 그게 제가 단식을 여러분이나 했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만들자 이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선거제도를 바꿔서 정치를 바꾸지 않으면 이 나라 이거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 촛불혁명으로 박근혜가 문재인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정권이 새누리당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바뀌지 않았어요. 근데 뭐가 바뀌었습니까? 정치가 안 바뀌니까 경제가 더 나빠지고 제왕적 대통령제 그 패권이 그 나라를 휩쓸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5급 행정관이 육군 참모총장 만나서 군인사 어떻게 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뭐 이제 일단 여기서 인사를 마치고 여러분들 말씀을 듣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저희 바른미래당이 사실 국회의원이 29명밖에 안 됩니다. 그나마 그 작은 정당 셋이 모여서 같이 단식을 하고 선거제도 바꾸자고 그러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끊임없이 최저임금을 동결해라, 최저임금 인상을 유예해라. 그러니까 처음에 대통령이 아니 소득주도 성장 뭐가 잘못돼서 90% 좋은 효과가 봤는데 그랬다가 속도 조절 좀 해야 되겠다. 그러다가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 최저임금 어제 그 최저임금 인상 제도를 바꿔서 이원화를 하겠다고 하대요. 어제는 최저임금 인상이 그래도 잘못된 게 있으면 정부에서 재심의를 하겠다. 다 망하고 깨진 그릇에 그럼 뭘 하겠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지금부터라도 제도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최저임금이나 이런 거 말고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으실 텐데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고 저희대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본인 그런 걸 해나가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그 소상공인 그
자영업자들이야말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중산층 아닙니까? 근데 중산층, 내가 중산층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나는 완전히 이제 그 저소득층이야, 하층이야, 이렇게 되는 분들이 많고, 이런 것들이 참 안타깝고, 중산층을 제대로 일으키고, 이 소상공인들이 제대로 떳떳하게 우리나라의 중산층이고, 우리나라 경제를 우리가 이끌고 나간다. 이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말씀, 대표들 좋은 말씀입니다. 나라를 걱정하시는 우리 손익회 대표님께 다시 한번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간단 명료하게 요지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정책권에서로 전달해 주시면 저희 정책위원회하고 협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소상공인에서 오신 분이 먼저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조정환 회장님이 먼저 말씀하시겠습니까? 조정환 회장님 먼저. 이찬희 대표님, 의원님들 진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소연하고 싶은 그 기회가 없어서 그래서 저희는 이 4층까지가 저희 건물이에요. 그래서 이게 참 굉장히 오래된 건물인데 여기는 그 위에서부터는 아파트예요. 근데 아파트나 이 상가나 똑같이 너무 적용이 되거든요. 뭔가 똑같이 해야 되는데 여기는 싸고 여기는 싸고 이거는 그래서 이게 좀 굉장히 또 여기는 상가니까 상가에서 들어오셔서 그 세금을 내서 정상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사업자 등록도 필요합니다. 아파트에다가 사업자를 좀 내줘요. 그래서 이게 저희들한테 어마어마하게 한 상가 한 400호가 정당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을 이런 말 꼭 하고 싶은데 이렇게 기회가 있어서 너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저는 그 게임기 전번에도 뉴스에 나왔지만 지금 처음은 전부 다 지금 노래방에 마이크 이 카바가 이제 전국에서 들어와요. 충분히 우리나라에서 일자리에 설 수 있는 카바. 그래서 그런 거 세세히 좀 해주셨으면 하고 또 게임기로 신고대로 해가지고 많은 그 기술이라든가 인력을 할 수 있는 거를 갖다가 제재를 많이 해버리니까 외국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전부 중국에서 지금. 그래 우리나라는 모든 기술이 중단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굉장히 좀 저희들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찾아주셔서 아마 이렇게 하고 싶은 거 굉장히 많았고 저희 게임기 없잖아. 이것도 뭐 돈 만드는 거 LG들 뭐 굉장히 하는 거다 멋있는 원조입니다. 게임기들 원조, 노래방도 원조, 인터넷도 여기서 시작됐고 모든 것이요. 근데 여기는 전혀 그 쳐다보시는 분들이 없어요. 서로 먹고 살기 바빠요. 굉장히 그 대표님 만나면 제가 항상 그랬어요. 우리 여기 하루에 한 그 종로에 청계천상가, 저희 대림상가, 여기 삼풍상가, 진양상가 있고 아까 그 오신 분이 굉장히 대단한 한 2만 명이 매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 곳에 와서 한 번도 길을 지워주신 분이 없었어요. 근데 오늘 대표님이나 합쳐는 의원님하고 우리 의원님들 오셔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가셔서 아마 이제 저희가 어디한테나 저로서 굉장히 기쁘고 반갑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이제 그 저희 정책 거기서에 써가지고 꼭 올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정환 회장님 감사합니다. 오늘 자리도 마련해 주시고 해주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정책 건의서를 주시면 저희들이 정책위원 회의에서 꼭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소상공인연합회 생계형 적합업종 추진단 송치영 공동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마이크가 하나밖에 없어요.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추진단 위원장 송치영입니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이 제2의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생명 적합업종을 신청하는 자격을 가지는 단체의 소상공인 비율을 최소 17%로 정해있는데 소상공인이 아니라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상공인 생명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은 진입 장벽이 낮아서 영세해지는 소상공인 업종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련한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법에 따르면 총 회원사가 50개인 중소기업자 단체는 소상공인 회원사의 비율이 20%, 총 회원사가 300개인 단체는 소상공인 회원사의 비율이 17%에 불과하더라도 소상공인 단체로 인정이 됩니다. 이 경우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 소상공인 생계를 영위하기에 적합한 업종을 지정하여 보호 육성한다는 목적을 제대로 실현할 수가 없습니다. 소상공인 비율이 너무 낮으면 소상공인이 아닌 중소기업의 이해관계에 따라 신청 여부를 판단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사업 영역을 보호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위한 취지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현행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차별화되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의 소상공인 기준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특별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입니다. 이에 의하여 적합업종을 신청하는 자격을 가지는 소상공인 대체는 회원사 중 소상공인 비율이 9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에 대한 시급한 보호와 지원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은 명실공히 영세 소상공인들의 사업 영역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중소기업이 그 부분은요, 자체에서 지금 그 정해진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개인 중소기업 단체는 20%, 300개 이상인 데는 17%. 그러니까 오히려 그 단체가 많아지면, 회원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퍼센테이지가 낮아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라고 그러니까 중소기업 중에서도 굉장히 큰 단체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주 소수의 단체 때문에 전부 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들어가서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로자의 아마 근로자의 숫자 아까 30인 소상공인 5인 미만 30이니까 그 이사장님 그 자료 나중에 좀 저한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그 서울지하도상가 상면협회 강계명 회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울지하도상가의 강경민도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인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손학규 대표님께서 다 말씀을 해주셨고 또 우리 신태경 의원님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한 그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17개 도시에서 시도에서 그 1,200여 그 자영업자들을 조사를 해갖고 봤더니 작년도보다도 이 장사가 매출이 떨어졌다는 데가 10명 중에서 6명은 매출이 다 17년도보다 18년도가 떨어졌다고 나왔어요. 근데 이런 와중에 이제 폭탄까지 맞은 건데 최저임금이라는 폭탄이고 또 주유수당이 폭탄을 맞은 건데 좋습니다. 정부가 노동자들을 위해서 아니 근로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은 자영업자 소득 보장 제도를 만들어 주십시오. 대한민국 자영업자 없으면 뭐 이거 이리 뜯기고 저리 뜯기고 저 아주 천덕꾸러기도 아니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보장 제도를 마련해줘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모든 자기가 하는 업체에서 장사가 그만큼 소득이 못 올라가면은 채워줘야죠. 정부에서 세금도 내는데 그래야지 우리가 우리랑 같이 먹고 사는 근로자들한테도 정부가 요청하고 강압적으로 확보하는 거로 해줄 수가 있죠. 자,
않겠습니까? 그렇죠. 꼭 이런 부분은 뭐 아마 이 황당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은 거꾸로 또 거꾸로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저희 입장,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주유수당까지 안주문 잡아간다는 이런 법리가 굉장히 황당하게 들리거든요. 어차피 황당한 거니까 법률적으로 만들 수 있다면은, 아니면은 소상공인을 위헌되면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득 보장 제도를 만들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자영업자 소득 보장 제도. 예, 다음은 우리 인터넷 콘텐츠 서비스 협동조합의 최윤식 이사장님 말씀 주시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어른들께 현장의 목소리를 먼저 전하는 게 순서인데, 소상공인연합회 관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연합회에 중요한 몇 가지 소상공인 현안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저희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8월 29일 최저임금 제도 개선 촉구 국민대회에서 소상공인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3대 원칙, 3대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그 3대 원칙은 소상공인 생존권 보장, 소상공인에게도 공정한 경제환경 조성, 소상공인도 존중받는 경제정책 대전환, 그리고 5대 과제로는 소상공인 사업장 최저임금 제도 개선 시행,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 등 기본법 보장, 소상공인 영업 기반 환경 조성, 소상공인도 존중받는 경제정책 대전환 선언, 그리고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 자영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설치 등입니다. 늘 그랬듯이 정부가 중요한 정책 등을 정할 때 이 주요한 경제 주체인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여태까지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외면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을 만들거나 수정 보완할 수 있도록 바른미래당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는 바른미래당과 저희 소상공인연합회가 정책 협의체를 설치해서 소상공인 현안을 해결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짧게 저희가 신문지사항을 봐서 여러 가지 소상공인들의 최저임금에 대한 부담에 좀 반한 기사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주유수당이라는 게 소상공인들이 접하지 못하고 피부에 와닿지 못하고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사실 중에 하나가, 이게 주유수당이라는 게 65년 전부터 최저임금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왜 이제 와서 없던 법이 생긴 것처럼 그렇게 반색을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세요. 그러니까 각 지면들이. 근로기준법에 1953년도에 근로기준법에 있었던 주유수당은 그 근로기준법 자체가 일본의 근로기준법을 그대로 차용해서 시행했던 겁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창업을 준비하면서 근로기준법을 공부하고 준비하는 소상공인들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저희가 알 수 있는 그 주유수당에 대한 부분을 언제 체감을 하냐면, 최저임금법이 실행된 1986년도에 최저임금법 안에 주유수당의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확인하냐면, 최저임금 시행령 규칙에 보면 별첨표에 딱 한 줄이 들어갑니다. 매달 지급하는 임금의 임금으로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들, 거기에 휴일수당이 있겠고 상여금이 있겠고 그 한 단어, 주유수당이라는 단어가 포함이 됩니다. 소상공인이 그걸 알 리가 없어요. 최저임금법을 펼쳐놓고 시행령 펼쳐놓고 시행규칙을 펼쳐놓고 별장까지 봐야지 주유수당이라는 게 있었구나라고 체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65년 전부터 있었던 법이 저희한테 피부에 닿는 거는 이제사, 최저임금이 급속도로 인상이 되고 거기에 주유수당을 포함하느냐 마느냐, 지금 노동부가 주유수당의 개념을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포함하려고 하는 소정 근로시간에 주유시간을 포함하려는 이유는, 전에 저희가 늘 말씀드렸던 대법원 판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주유시간은 소정 근로시간이 아니다. 그래서 미지급 임금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대법원 판례를 가지고 저희는 주유수당 편수를 청했던 거고, 노동부가 지금 최저임금 개정안으로 주유수당을 소정 근로시간에 포함하려는 이유는 대법원 판례 흔들기죠. 판례라는 거는 원칙적으로 뭐 법정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사항이 어느 환경이 틀리면 그 판례는 선례는 바뀌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소상공인 연합회 측에서 보건데 그 노동부의 지금 행태는 대법원 판례 흔들기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이 저희한테 이게 너무 가중하고 부담이 된다는 것은 지금의 최저임금은 통상임금화 돼버렸어요. 통상임금이라는 거는 노사가 합의해가지고 임금을 책정하는 건데 이제 노사가 이거는 대기업, 중견기업을 제외한 저희 소상공인, 자영업체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용자, 근로자 간에 임금을 체결하는데 어떤 이유로 얼마큼 줄게라는 게 통상임금인데 지금은 통상임금을 줄 수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없어요. 왜냐? 최저임금이 그만큼 인상됐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이미 통상임금화 돼서 그 통상임금화 되면서 이제 근로자들은 두 가지 역차별을 당하는 거죠. 내가 지금 숙련공인데 일을 열심히 하고 숙련공인데 입사를 뭐 2년 전에 했어요. 이게 이제는 숙련공이 됐어. 그런데 사업자 측에서는 임금이 2년 동안 30%로 올랐기 때문에 이 숙련공에는 더 이상 임금을 올려줄 수가 없는 상황이 처한 거죠. 그러니까 임금을 더 이상 올려줄 수 없는 상황에 이제 초보인 근로자를 구했을 때 숙련금과 근로자 임금이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을 많이 해서 생산성이 높은 이 숙련 근로자는 역차별 당하는 거죠. 그 2년 동안에. 물가는 2년 동안 30%가 오르지 않았는데 임금은 30%가 올랐기 때문에 신입 근로자하고 숙련공하고 거의 임금이 같아지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임금이 오르면서 최저임금이 생계비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최소 생계비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소득이 낮은 근로자들, 그러니까 근로 취약계층을 위해서 이 최저임금법을 시행하고 제정하는 건데 결국에는 지금 최저임금을 받아야 될 근로 취약계층의 취업이 힘들어졌죠. 그리고 그분들이 제일 많이 아마 일자리를 잃었을 겁니다. 재취업이 힘들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고령화 계층분들, 고령 계층분들이 재취업이 힘들 거고, 이 최저임금의 수혜를 받는 층은 일단 20, 30대, 그리고 일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계신 분들, 그분들이 근로자의 기득권층이에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저희가 반대하는 이유들이 이런 저희가 반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분명히 근로자도 손해를 본다는 그런 취지에서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잠시 먼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행사 마치고 바로 3층, 2층, 1층 우리 현장 방문을 할 예정입니다. 시간 관계상 빨리 끝내고 현장 방문할 예정입니다. 또 하실 말씀 계시면 간략. 예. 그러면 예. 저기 좀 짧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네. 게임기 그저 쌍걸제가 있어가지고 말입니다. 지금 뭐 압수하고 그냥 그 책임하고 벌금 물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소비자 고발센터에 아주머니 그 여성분들이 게임기 뺏겨버리면 사업을 못하고 생계가 위험이 받고 이런 것이 지금 많이 있어요. 정장에서. 무슨 게임기를 오락고 아니 뭐 스티커 안 붙였다 뭐 이런 것까지만 해가지고서 막 그러니까 지금 그 오락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영세민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 현대 뭐 10만 원짜리 다 아니라고 그러니까 100만 원 넘는 것도 있고 막 이러는데 그걸 압수해가지고서 다 폐기시키고 이러니까 그런 것도 열심히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소비자 고발센터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의도 들어오고 있는데 그걸 좀 완화해서 허가제를 좀 신고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완화해서 허가제는 상당히 복잡하고 이런 것 때문에 가게 없는 전부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이제 규제가 너무 많아서 규제가 심하니까 게임을 좀 더 볼 수 있어요. 네,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있고 그러는데 그게 그렇게 되고 전문가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토요일날 일요일날 막 국가에서 하는 뭐 허가는 도박은 뭐 몇천만 원씩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100원짜리 하는데 그 영세민들이잖아요. 돈 만원짜리 가지고서 100원씩 넣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기계를 해버리니까 굉장히 이거 쉬었다고 그런 사람들이 그런 내용상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등이가 지금 현재 지금 중앙 개등이가 지금 역할을 사실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비자 고발센터에서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좀 검토해 주시고 우리가 소비자 고발센터에서 우리가 좀 개몽을 해서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도 너무 규제를 막 하니까 자기들이 단속도 못하면서 그 단속권을 자기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소비자 고발센터에 한다면 우리가 개몽하고 이렇게 해서 좋은 방법으로 이렇게 하고 법을 잘 준수하고 세금도 낼 때 내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허가제를 일단 뭐 신고제로 했으면 좋겠고 단속권도 우리 소비자 고발센터에서 우리가 개몽하는 거 해놓으면 좀 좋지 않을까 이 일을 권유드리고 청계천에서 공부장사를 하고 있는 소상공인 장문원입니다. 오늘 손학규 대표님을 기회로 이루고 왔는데요. 실정을 직접 와서 보는 눈으로 실감할 겁니다. 청계천 지금 다 빼놓으셨습니다. 우리 생존권 사수하려고 제가 지금 현재 33일 동안 천막 치고 그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제발 와서 눈으로 직접 보십시오. 제가 여기 말을 하면 너무 길어집니다. 부탁드립니다. 한 번만 와서 예, 다음은 그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님이시고 한국외식업조합회 종로지회 회장이신 이근재 회장입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간만에 말씀드렸습니다. 뭐 저는 정치적인 측면에서 옛날 아담 스미스가 국보를 내서 시장은 권력으로 흔들지 말라는 게 현재 경제는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들은 좀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9월달 되면은 프랑스처럼 아마 방황해 나가시는 게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보컴퓨터 유기통합의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조금 저희 선거고발센터 위원장님 말씀하시니까 저도 동의합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단속이라는 그 아무 이유 없이 검찰 없이 단속을 당합니다. 경찰관, 공명, 파출소 노래보다는 그 지방 오락 게임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 절대 오락실을 운영을 못합니다. 그냥 왜 그러냐면은 기계에 한 대당 얼마냐면 평균적으로 100한 4-50만 원 그러면 세금들이 못 들고 100한 7-80만 원이 소비자들한테 상해가 되고 그걸 한 대 두 대 갖고 장사하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이서 그만큼은 재산을 기본적으로 100배 이상 정도가 되니까 그만큼 돈을 가지고 혼자서 운영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계를 단속당해서 뺏어가버리고 오면 그 사람들은 생계권이 없어요. 한번 전세방이라도 보증금 뺏어 그러니까 100대면 돈 1억 7천만 원. 그러다가 보니까 100대, 120대 기본입니다. 기본이 80대에서 100대가 넘어가는데 몇 단위가 넘어가는 돈은 그 사람은 너무 재산을 싹 다 압수해갖고 가거든요. 그 사람 네 주거부가 오고는 거예요. 뭐가 100대라고 해서 게임 기계가 한 대당 170만 원씩 가는데 기본이 100대 가게 오픈을 하면 100대 이상이 가져야 돼요. 그거는 1억 7천만 원 여기 가서는 그만은 내가 무슨 차라리 들어먹고 은행에다 열어놓고 자기 알다가 자기가 생활에 쓰면 여러 거 안 해도 되는데 그만은 보기들이 없으면 되는데 그 가게를 하나 오픈을 하려고 하면은 한 3개 정도는 3사람 정도는 투자를 해서 합자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단속을 당해서 그 기계를 싣고 가버렸을 때 그 사람들은 싹 굶어 죽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식들의 그 사업자들의 그 자식들을 한번 생각하면 해보죠. 3명, 2명, 4명 뭐 어린아기도 있을까요? 그러면 그 가족은 싹 굶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 하루의 생계고 도둑놈이 왜 쫙 도둑질을 하고 있습니까? 그게 자기 직업이기 때문에 도둑질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너무 단속에 관해서 너무 심합니다. 경찰청, 광역수사대 끄떡만 없는 요새 함정수사라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지방 우리 손학규 대표님이 이렇게 핸드폰 갖고 오는 자기 메뉴로 등락하던 대표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갖고 있으면 오락기 여기에다가 요새 그 청계천 선거 아까 소상공 나신 분들 한번 보세요. 저 핸드폰 가면 대포폰 우리 가면 청계천에 가면 그냥 공폰 2만 원, 3만 원 정도. 그럼 경찰청에 지들 단속 나간다 하면 경찰청 강력수사대 얘기하는데 얼마씩 주느냐? 30만 원, 40만 원 정결. 그러면 그거 갖고 핸드폰 10개, 20개를 삽니다. 그래갖고 오락실 가갖고 함정당소 뭐라면 공포는 전화 거는 건 안 됩니다. 집비도 동영상은 됩니다. 그거는 거기서 한전해 준가 뭔가 그 딱 함정수사에서 와갖고 한 2, 3일 동안에 와갖고 갖고 가버립니다. 그거. 기계 다 뺏어. 그러면 직원이 3명, 4명이 돈 좀 더 있느라고 기계를 좀 더 사서 집어넣고 하다 보니까 200대, 300대씩 가게 경품사하면 5, 6명씩 투자를 뭉쳐서 이렇게 그러면 그 사람들 기계를 싹 다 뺏어가면 그 사람들 자식들뿐만 아니고 그 사람들 어디 가서 있습니까? 경찰이 우리 폰을 사람한테 사가지고 경찰이 우리 폰을 사가지고 오락기 있다가 딱 훑어놔요. 화장이가 들어가고. 몰래 촬영한다 이 말인가? 그렇죠. 몰래 촬영해서 한전을 넣으면 그것을 갖고 와서 그걸 싹 검토를 해서 그걸 갖고 가게 묻지 말고 들고 가고. 그리고 아까 우리 소비자 보호센터 위원장님이 하는 놈이 뭐냐. 자, 신고 제어해 주십시오. 한 것이 왜 신고 제어를 해야 되냐. 요것은 방법으로 원래 서울에가 깨문 등급위원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대등이가 서울에 있었습니다. 부산으로 가면은 여기에 개발사들이 서울에 있는 개발사들이 엄청난데 원조가 청계천입니다. 오락기 깨기 원조가 여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걸고 여가 있으면 더 좋죠. 근데 여걸 부산을 가지고 가고 서울에. 그러면 서울에 있는 개발사들이 지금 하나 심의 하나 받으려고 하면은 부산까지 내려요. 그럼 1인당 게임기 하나 심의 받으려면 얼마나 돈이 드는지 아십니까? 접수비, 용달비, 여기서 뒷차로 가서 우리가 거기서 불러야지 올라갔다. 서울에 부산차를 갖다가 서울 올라가면 타지방에 20만 원 있고 50만 원 들어가고 50만 원, 60만 원 들어가고 왔다 갔다 왕복 120만 원. 그러면 접수비 180만 원. 그러면 돈이 얼마입니까? 한 5, 600만 원이 기본입니다. 심의 하나를 받으면. 그래서 신고제어 해달라는 것이 우리 소비자보호센터가 위원장님이 하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저는 여기서 부산을 가든 미국을 가든 시민을 받는 건 상관이 없는데 단속만큼은 좀 유승해주고 우리 소비자보호센터도 있고 자 우리 육동협의회에서 단속권을 갖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지만 그래도 경찰관들 입회해야 된다면 동영상 찍었어요. 증거 있어요. 안 나오고 그러면은 우리 동네 가난이 우리가 알았을 건데 당신들이 나와서 판단하면 그래서 저희가 저희들은 솔직히 말해서 직접적인 단속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권한은 지도 규모만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정도 할 수 있는 짧게도 이야기를 해주시면 경찰관들이고 우리가 여기서 있으면 지금 조정환 회장님하고 저희들이 경찰청으로 들어갑니다. 경찰청 가고 일일이 보고를 하고 우리가 지방으로 가야겠습니다. 우리가 지방 7, 8파에 든다고 해서 경찰청에서 이거 경계해라고 100만 원, 200만 원 들은 것도 아니고 우리 전부 다 사기꾼을 갖고 온다. 회장님 집이 몇십억, 수십억 대를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고 우리
협회 직원들도 전부 다 자기 후보를 사립해놓고 다녀요. 나라에 세금 못해줬으니까 잘 된 거니까 이게 이거 좀 시간이 바쁘신데 의원님들 바쁘세요. 감사합니다. 상담 돌아보고 가요. 한 가지 하시는 말씀. 예. 짧게요. 지금까지 우리 조사하신 분들을 얘기하는 게 기본적인데 제가 그점을 하겠습니다. 이 아케이드 게임 그 문제가 그 영상물 그 제가 공개해가지고 이게 정부에서 작년에 해준 시간당 10,000원 2008년도 12월 29일자로 시간당 10,000원 게임으로 징계를 하고서 냅니다. 이게 직접적인 저희들이 개발합니다. 근데 그게 지금 어떤 사업이냐면 OIDB 의료정보 출시장이라서 1시간에 10,000원입니다. 근데 이거를 정부에서 의료관부에서 어떤 업체를 지정을 해주고 그걸 전부 다 이변을 해가지고 시간당 8만원이다 6만원 이렇게 해서 실제 순수하게 열심히 살아나는 시간당 100원짜리 아케이드 사장님들이요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지금 옛날에는 문화개정부에서 기계가 나가고 필증이 붙었습니다. 문화개정부 필증, 다른 필증이. 그러니까 그게 안 나가고 지금은 무슨 전자에서 다 나거든. 우리가 좀 필상 시간을 나가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2주 해가지고 그러면 시간당 6만원, 20만원, 100원짜리 그냥 주는 거야. 순수하게 영세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이 소비자 보관센터나 이런 게 단독보다는 대목을 하고 항상 해당하는 걸 말씀드려요. 이 불법도 하나의 계산인데 지도를 하고 강화를 안 되면 그때 이제 하고 그렇게 이제 저희들이 바라는 거는 정부에서 장려한 이 OIDB 아케이드 산업을 좀 여기서 다 해결되는 거는 예. 지금 다 정하고 가십니다. 정해 거기서 그렇게 가만히 거기서 좀 그렇게 좀 우리가 바라는 거고 그럼 어차피 아까 우리 말씀하신 거 몰래 카메라다 이런 거 어차피 산전하는 거 예, 그건 해결 우리가 2007년에도 그러고 사과를 한번 해결했는데 보완증도 안 된다. 그런 문제 좀 잘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 아끼고 사는 사람 좀 힘을 좀확 못해주면 좀 좋겠습니다. 손학규 대표님과 대표원들을 모셨는데 참 감사드리고 우리가 지금 저 세운상가에서 지금 대인 상가에서 지금 밥 먹고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 상가가 지금 많이 우리가 아키아반 상가라고 우리가 이제 일본하고 똑같은 상가였었죠 옛날에는. 그 상가가 다 지금 현재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업종들이 갖가지가 다 들어왔는데 참 여기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자기 본권 못 보러 가요 지금 현재 다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서울시장께서 처음에 여기 개발하실 때 이제 우리 상가를 많이 살리기 위해서 힘을 많이 썼습니다. 여기 655인가 이렇게 들어가고 했는데 지금 여기 사람들은 하나도 찾아오질 않아요. 3층에도 있고 마찬가지로. 그래서 원래는 홍보해주기 위해서 서울시장에서 박원순 씨께서 홍보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주시해서 좀 해주겠다 했는데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뼈를 묶고 지금까지 지금 뛰고 자기가 뛰어도 자기 소득 하나도 못 가요. 자기가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 소상인들이 지금 다 형편없습니다. 지금 아주 밥도 못 먹고 좀 사는데 참 여기 나와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해도 안 돼요. 근데 좀 우리 그때도 공사하기 전에도 상가를 많이 공사하기 전에 우리가 몇 번 공청을 했지만 상가를 분명히 살려준다고 얘기 많이 했는데 상가에 대해서 이렇게 해놓고 홍보가 안 되니까 사람들이 전혀 오질 않아 지금 현재. 그래서 이거를 좀 홍보를 좀 해서 우리 상가를 좀 이렇게 살려서 좀 우리가 소상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방향이 우리가 사람이 와야 뭘 접하잖아요. 전혀 안 오니까. 우리가 한번 실제로 보고 한번 보시고 좀 풀어줄 수 있는 게 뭔지 한번 찾아보시죠. 그래서 우리 조 회장님이 힘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상가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같이 공유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상가를 살릴 수 있나 이게 참 숙제입니다. 좀 많이 좀 협조 부탁드립니다. 아무도 하죠. 왜냐면 지난 60년 동안 노래를 가서 나눴었는데
재래시장 뭐 초성을 살린다 당연하지. 저도 국회의원 뭐 대통령 뭐 모든 걸 만나봤는데 오늘 제일 묻고 싶은 건 오늘 연예인 국회에서도 말씀하시는 분들을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 보고 그분의 인지도를 있었는데 오늘 오셔서 진심으로 진짜 반가운 겁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을 다 해결 시켜야 됐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국회의원 만나서 제가 오빠애들이 건물에 다 있고 재래시장 소상 다니며 60년을 봉사하고 다녔는데 오늘만큼은 아마 있는 국회의원분들이 오셔서 국회에서 저희가 정책치리할 때 보면 저분의 인기도랍니다. 가수도 노래하는 수준에 있듯이 그래서 오늘 오셔가지고 저희나 남아 소상공인들 전부 믿고 여러분 진짜 진짜로 부탁드리면 지금 이 상가 적시려가면 장사꾼만 사람이 하나도 안 다닙니다. 아까 제가 연예인으로서 홍보해서 사람을 다니게 하려면 뭔 놈은 규제가 있습니다. 이 뻔드름하게 해놓기만 했지 아무 필요 없어요.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건강하게 첫째 도와주십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저 대표님 마무리 말씀 듣고 우리 저 현장 방문을 할 때 같이들 위해서 동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그냥 최저임금이나 제도적인 문제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려운 것인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대경 최고위원, 김삼마위원, 표대장위원 현장을 방문해서 듣고 여러분들의 말씀을 우리 정책에 반영해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로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귀한 시간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최정환 회장님 감사합니다. 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저 현장 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그런 노래를 우리 소상공인 2층에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게임만 보고 하죠. 노래방 기기야 별 문제 없어. 여기는 인사해요. 국술은 합법인데 오늘 불법이라고? 감사하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물어보세요. 하는 말을 듣고 가시죠. 한번 체크해봐. 진짜 노래방에 직접 외국술은 합법인데 한국술은 불법이야. 미국술이 합법이라고. 아, 외국술. 지금 저 끝에까지가 닭인지 이렇게만 해서 2층으로 내려가시면 너무 멀어요. 안녕하십니까. 저희 재산을 쫙 붙여. 뭐할줄 알아요. 내가 이런 것을 싣고 부산까지 가고 심의를 받아요. 심의를 받아요. 이 큰 거를. 그래서 제가 네, 이건 심의가 나오고 심의증이 붙어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아직 하나 전부 다 그렇게 해요. 그럼요. 아니 똑같은 게 100개 있으면 심의가 전부 다 틀리면은 다 심의를 받아야 돼요. 근데 요거는 100개다 그러면은 요 빌딩이 따라가죠. 잘 나가요. 약합니다. 임장 한번 해주시면. 오! 이것이 가옥입니다. 너무 세요. 너무 합격되면 무슨 이유로 불합격되는 거예요? 그 칼자리 쥔 사람이 마음대로잖아요. 아니 그 구체적으로 알아요. 중국이나 일본하고만 게임법이 똑같고 우리가 이거 살아나갈 수 있는 그 틀이 큰데 대한민국만에 있는 법이 있어요. 아주 규제법이 강하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외국에는 이제 메달이나 리젠션이나 이렇게 활용을 해서 생활품을 사용해서 이렇게 게임을 해서 그 게임장에서 실제 부모들하고 학부형들하고 와서 즐기면서 뭐 연필도 주고 학병도 주고 이런 아주 순수한 그러한 게임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활성화를 많이 시키거든요. 그래서 부모들이 손잡고 와서 놀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지금 실제로 제일 문제가 이제 그런
법을 아주 규제를 해서 사행법으로만 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많이 해서 계속 문화부에 게임이 하는 계속 사연이 돌아가고 깊고 오랫동안 얘기하니까 또 그 대표님 저 밑에 한번 판단을 가보세요. 했어요. 그런데 얘기해도 그냥 검토만 하겠습니다지 그거는 끝이에요. 그래서 한 10몇 년 동안 검토만 하지 지금까지 어떤 반영된 것이 실제 그런 억울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오셨습니다 하는 얘기는 그런 것을 두드려도 지금 정부에서 규제만 하고 어떤 활성화 방법에 대해서 전혀 요만치도 어떤 해보겠다는 생각이 게임전에서는 사연이 깊었고 이 얘기도 한없이 해야 돼요. 들리시고 제가 정치권이 있어요. 아까 그런다였잖아요. 네, 그래요. 사연이 엄청 많아. 여기 이제 전자제품 등 모든 LED 이런 거 만들어요. 여기요. 마무리할 수 없었다. 결국 가시면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잘 맞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쪽에서 함시 아십니까? 고해로상 얘기하시죠. 근데 여기는 전자제품 날로 선풍 이런 것만 전국에. 근데 여기에서 세운 생각을 다 벌어먹고 살게끔 해주는